한글 단어 조성 원리를 통한 한글 문해력 강좌 한자 공부의 왕도 34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체크할 부수는 역시 1획에 해당되는 부인데요. 주자가 되겠습니다. 주자는 점이라는 의미입니다. 해서 점 주자. 그러니까 점을 그냥 찍으면 되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주인이라고 할 때의 주자, 그다음에 불다라고 할 때의 단자, 그리고 알약이라는 의미의 환자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주자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자는 일단 점을 찍고 그 다음에 가로로 가운데 가로를 한 번 더 그리고 이제 내려 긋습니다. 수직으로. 그 다음에 좀 길게 수평으로 한 번 더 내려 긋는 거죠. 요 길이가 조금씩 달라요. 이게 이제 인쇄체로 쓸 때는 이 윗부분과 맨 밑에 부분 길이가 거의 비슷하지만 필기체로 쓸 때는 맨 밑에 부분을 조금 더 길게 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총 5획에 해당되는 글자가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주자가 들어가는 단어는 워낙 많기 때문에 역시 10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그러면 기독교에서 하나님을 뜻하는 겁니다. 항상 롤드, 갓 모두 대문자로 시작을 하죠. 문장 가운데에서도. 그리고 때로는 L, O, R, D, G, O, D 이거를 모두 대문자로 쓸 수 있습니다. 주인, 그러면 원래는 이 주인이라는 말이 이 롤드와 가드 말고 이 롤드에서 이 소문자로 쓰는 롤드가 이 주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나 지금은 이제 주종관계라는 개념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owner이라는 의미로 전적으로 쓰고 있다. 주객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주인과 손님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객이 전도되다. 그거는 위치가 역전됐다 라는 뜻을 나타내는 거고요. 주동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건을 특히 좀 상대적으로 좀 부정적인 사건입니다. 부정적인 사건을 선동한 주체 세력을 얘기합니다. 주력하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힘을 많이 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력 사업 그러면 핵심 사업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그러면은 메모리하고 스마트폰 쪽이 이제 주력 사업이 되겠죠. 주모하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이게 뭐가 모의하다라는 뜻이죠. 어떤 일을 주도적으로 꾸미다 그런 뜻인데 역시 이 주모도 이 주동처럼 좀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배반을 꾀하다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일은 주모하다는 말을 잘 안 씁니다. 주안이라고 하는 것은 포커스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초점, 그 일의 초점이란 뜻이죠. 그래서 주안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일의 초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때로는 강조점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주창하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주창은 무엇인가를 앞서서 만들어 나간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강력하게 주장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창은 어떤 사업 또는 어떤 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변호하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화론이라고 하는 것은 평화롭게 일을 처리하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주로 외교 용어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비둘기파 이게 이제 주화론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반해서 이제 주전 요 화자 대신에 전자를 쓰면 이게 싸우다 그런 뜻이니까 무력으로 외교를 하자라는 의미가 주전론이죠. 그리고 뭐뭐 주의 할 때 이 주의를 뒤에다 붙이면 일종의 이제 이데올로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앞에 예를 들어서 공산주의, 민주주의, 자본주의 이런 식으로 해서 이데올로기나 또는 신념, 프린시퍼 이런 것을 이제 얘기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한자는 피하다라는 뜻의 면자가 되겠습니다. 삐침을 하나를 해주고 기역자 비슷하게 그 다음에 중자처럼 네모를 써주고요. 점을 나중에 찍습니다. 그 다음에 여덟 팔자 비슷하게 해서 이거 삐쳐 올리면 그러면 이제 피하다 라는 뜻의 면자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피하다 라는 의미의 면자가 되겠습니다. 한 번 더 써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되겠습니다. 항상 잘 쓰냐 못 쓰냐 신경 쓰지 마시고 선생님하고 함께 써보세요. 써보셔야 머리에 잘 남는다. 모면하다 라고 할 때 이 앞에 모자를 빼고 그냥 면하다 라는 말이나 거의 같은 말이에요. 면하다 또는 모면하다. 어떤 일을 당하지 않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모면하다 그러면은 면하다 보다는 훨씬 더 아슬아슬한 상황에서 당하지 않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면제하다 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의무를 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해방시키는 것을 면제하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병역을 면제하다, 세금을 면제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면세라고 하는 것은 수출 또는 수입, 특히 수입을 할 때 그 세금, 관세를 면제해주는 그런 것을 면세라고 하고, 면세품 그러면은 관세가 면제된 제품을 얘기하는 겁니다. 면역이라고 하는 것은 감염병, 사람한테 그 병이 옮아가는 것은 감염이라고 하고, 가축한테 병이 옮아가는 것은 전염이라고 씁니다. 법적 용어가 그렇다는 거예요. 뭐 막 섞어 써도 뜻은 통하니까 상관없습니다. 원래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감염병의 인자에 대한 내성을 가지고 있는 걸 면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면이라고 하면 사법부에서 최종 유지 판결 낸 것을 정치적으로 면제하는 일을 사면이라고 합니다. 이제 복권이라는 말이 사면에 달라붙어 다니죠.
꼭 사면을 하면 복권을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사면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거고요. 복권은 없었던 일, 즉 전과 기록을 삭제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네, 면직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밑에 이제 파면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파면과 면직은 거의 같은 말입니다. 거의 같은 말인데 파면은 확정적으로 사용자가 피사용자를 내쫓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면직은 요 앞에 이제 의원 면직이라는 말이 붙을 수 있거든요. 그거는 본인이 사표를 내서 그만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면직은 보다 좀 부드러운 말이다. 해고의 부드러운 말을 면직이라고 한다. 면허는 원칙적으로는 위험한 행위이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그거를 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것을 통상 면허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는 이제 늘상 이제 할 수는 있는데 예를 들자면은 세금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기본적으로 막아놓고 그건 이제 세금을 내는 조건으로 풀어주는 것, 이것도 면허에 속합니다. 감면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말이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거예요. 감은 줄여준다는 뜻이고 면은 100% 줄여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감면한다라고 하면 상황에 따라서 언제는 세금의 일부를 깎아주고 누구에게는 세금 전체를 다 면제해주고, 면죄부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게 가톨릭 용어입니다. 그런데 일반 용어가 된 거예요. 가톨릭에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하는 증표를 발행을 했죠. 불법적인 거죠, 사실은. 이제 그걸 면죄부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일반 사회까지 널리 통용돼서 어떤 잘못에 대해서 잘못이 아닌 거로 눈 감아주는, 공식적으로 눈 감아주는 거예요. 그걸 면죄부라고 얘기를 하고, 요 사면은 면죄부를 주는 행위입니다. 법적으로. 통치권자가 주로 행하죠. 오늘은 이제 마지막 글자는 범자가 되겠는데요. 무릇범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무릇이라고 하는 말은 일반적이다 라는 뜻이에요. 평범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삐쳐 올리고 점을 찍습니다. 그래서 무릇범, 즉 일반적이고 평범하다. 하나, 둘, 셋, 이렇게 되겠습니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평범하다 라고 하는 것은 눈에 딱 띄지 않게 그냥 일반적이다 라는 뜻입니다. 범인, 그럼 이런 평범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물론 범죄할 때 이런 범자가 될 수 있죠. 이런 범인 하면 죄를 지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뜻이 아니고 요 범자를 쓰면 일반적인 사람, 평범한 사람. 범부는 범인과 같은 말이에요. 요게 이제 지아비부자를 이렇게 지아비부자를 쓰는 거죠. 그래서 범부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 같은 말입니다. 평범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비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비가 아니다라는 뜻이니까, 범이 아니니까 비범은 눈에 딱 띄는 거예요. 이 비범을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범상치 않다가 되는 거죠. 같은 말입니다. 완전히 같은 말이에요. 범사는 모든 일이라는 뜻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것은 굳은 일이든 좋은 일이든 상관없이 감사하라. 그런 뜻이죠. 범례라고 하는 것은 기호를 설명하는 거예요. 기호를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주로 어디서 쓰냐면 뭐 예를 들어서 지도라든지 이런 데서 표기를 할 때 범례라고 쓰는 거죠. 예를 들자면 이렇게 이제 만자를 쓰면 절을 뜻하는 그런 거죠. 만자 이게 맞나요? 헷갈리네요. 예의범절.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 예의범절의 요 예절을 따서 예절이라고 줄여서 통상 씁니다. 예의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에티켓하고 매너 이거를 이제 통틀어서 예의범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예의범절 안에는 사회적으로 강제되는 것이 포함되는 거예요. 예의라고 해서 통상적으로 예의 그러면은 안 지켜도 되는, 지키면은 좋은 거지만 안 지켜도 되는 것으로 자칫 오해할 수 있는데, 예의 안에는 사회적으로 강제성을 띠는 거와 그렇지 않은 것이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에티켓과 매너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출범이라고 하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심지어는 칼라가 없는 옷을 입은 사람은 음식점에 출입을 아예 안 시키는 음식점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죠. 이거는 강제성을 띠고 있는 거죠. 출범이라고 하는 것은 스타트 했다라는 뜻입니다. 뭐 런치했다든지 또는 설립했다든지 해서 그 일이 시작됐다라는 뜻입니다. 범용이라고 하는 것은 두루 쓰인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그 나이프 같은 거, 이 범용 나이프 같은 것이 이제 그 대표적인 범용 제품에 속하는 거죠. 특히 이제 그 인더스트리얼 스탠다드가 이제 정해지면서 일반적인 부품들은 많이 범용화됐죠. 메이커에 불구하고 다 쓸 수 있는 이제 이런 식이 됐는데, 여기서 범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것보다 훨씬 더 목적 자체가 더 그 제너럴한 것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 우리는 세 개의 그 한자와 하나의 부수 그리고 그 각 한자에 대한 한 10개씩의 현대 한국어에서 자주 쓰이고 있는 단어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이 문해력 향상에 도움을 좀 되고, 특히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들이 한글 단어가 조성되는 게 아무렇게나 조성되는 게 아니고 원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하고, 그럼으로써 보다 한국어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겠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프레일 포르 코레인 땡큐.